안녕하세요. 비즈노 컨설팅 대표 조기선입니다. 6개월 안에 고객 점유율 1위 기업을 만드는 SRM 전략. 벌써 9강째네요. 자, 9번째 강의. 오늘은 그 USP, Unique Selling Proposition에 대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SP라는 거는 Unique Selling Proposition의 약자고요. 마케팅에서 USP는 매우 잘 알려져 있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석을 하자면 차별화된 핵심 가치, 그 회사만의 또는 그 사람만의 또 그 상품만의 차별화된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캐치카피 형태로 문장으로 만든 것을 USP라고 하고요. 그 USP가 명확해서 이 USP가 잘 전달이 되게 되면 경쟁에서 벗어나서 고객에게 인정을 받으며 직원과 기업, 고객이 행복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USP가 명확하지 않고 또 이걸 일관되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쟁을 해야 되고 직원도 고객도 회피할 수 없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USP는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업은 자신만의 가치, 핵심 가치가 잘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것이 고객에게 일관되게 잘 전달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주 긍정적인 경영의 비즈니스의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강의를 통해서 자신만의 USP를 명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되는 그런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USP, 제가 USP를 소개하면서 이 집을 좀 사례를 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삼청동에 가면 서울서 둘째로 잘하는 집이라는 찻집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 만들어진 USP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USP가 간판이죠. 말하자면 가게 이름이 돼버렸고 이 USB 자체를 간판으로 쓰고 있고 이게 캐치카피가 되고 있고 그게 브랜드가 되어버린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각종 매체에도 소개가 되고 저도 이 간판에 이끌려서 궁금해서 가봤죠. 도대체 서울에서 둘째로 잘하는 집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 그리고 어떤 연유로 저런 간판을 쓰게 된 것일까? 이제 그런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마케터의 그 호기심이겠죠. 그런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USP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코어, 가치, 고객의 이득. 이 3가지가 잘 표현이 돼서 그것이 USP로 나타나게 됐을 때 비로소 USP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요소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어. 코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코어.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뜻이죠. 핵심. 이런 이제 뜻을 보자면 이 태양계의 태양을 중심으로 주변의 행성들이 돌죠. 이 태양의 코어가 주변의 행성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코어죠. 핵심. 코어는 앞으로의 시대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의 코어, 개인의 코어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다른 회사, 어떤 타인들의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 회사도 저걸 좀 해보자 하고 흉내를 내는데 성공하지 못하거나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코어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코어가 무엇인지 명확히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적용을 해서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신의 코어는 빼고
타인의 외부의 성공 사례를 표면적으로 흉내를 내기 때문에 지속하지 못할 뿐더러 성공하지도 못하고 코어가 반영되지 않게 되면 경쟁사와 부딪혔을 때 지게 됩니다. 코어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외부의 성공 요인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내부의 이 코어, 핵심 가치를 축으로 고객 점유율 1위 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마케팅 기법이 바로 SRM입니다. 그런데 이 코어를 봤더니 그 작은 회사일수록 사장, 그러니까 오너의 코어가 회사의 코어와 비례하더라. 오너의 코어가 그대로 회사의 코어로 이어지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코어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질문 중에 여러 가지 그 코어를 이제 명확히 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늘 하는 것이 Why라는 질문이거든요. 왜 이 일을 하느냐? 왜 이 일을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고 하죠. 그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다 돈을 벌기 위해 합니다. 그런데 돈을 벌려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금 그 일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많을 텐데 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일을 지속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하다 보면 코어와 부딪히게 됩니다. 매우 본질적인 질문이죠. 왜 이 일을 하느냐?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what을 묻는 것은 매우 대답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은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how, who,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굉장히 쉬운데 이 why는 매우 본질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연인끼리도 사랑을 하는 사이에 자기야 날 왜 사랑해?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why? 왜 사랑해? 물어보는데 난 당신 연봉이 마음에 들어. 직업이 마음에 들어. 학벌이 마음에 들어. why를 물어보고 있는데 how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what이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불일치가 되게 됩니다. why는 기업의 존재 이유이고 이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명확히 하고 이것이 고객에게 전달이 되고 마케팅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같이 적용이 됐을 때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고객과 기업과 직원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데 저의 그 비즈노 컨설팅의 예를 말씀드리면 비즈노는 50인 이하 기업 전문 컨설팅 회사입니다. 컨설팅 회사죠. what? 어떠한 것들을 하느냐? SNS, DRM, 란체스터 전략을 가르치고 실천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는 곳이다. 누가 하고 있느냐? 마케팅 주치, 마케팅 지도사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 컨설팅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why, 이 코어와 직결되는 why, 왜 하느냐? 비전이죠. 기업의 비전. 50인 이하 기업을 위한 국내 최고의 컨설팅 회사가 되겠다. 국내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50인 이하 기업을 위한 전문 컨설팅 회사로 인정받고 싶다. 이것이 비즈노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미션이라는 게 있는데 국내 최고의 소기업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해내겠다. 최고의 컨설팅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소기업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해야 되고 성공 사례를 500개 이상 도출하겠다. 직원, 고객,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하겠다라는 이러한 미션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비즈노의 존재 이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코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또 이제 가치, 이 value라고 하는데 이 가치에 대한 것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가치는요, 보이는 가치와 보이지 않는 가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레스토랑이다 그러면 보이는 가치 얼마냐, 맛은 어떠냐, 서비스는 어떠냐, 인테리어는 어떻게 되냐, 이것들은 눈에 보이죠. 그리고 어떠한 그 그릇에 얼마에 어떠한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여지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앞으로의 시대는 이 눈에 보여지는 가치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중요해집니다. 조금 아까 Y하고도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느냐는 눈에 보이지만 왜 하느냐,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이 눈에 보이는 영역을 좌우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도 어려운 것이지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식당에서 보이지 않는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매장을 갔는데 거기 직원이 나를 알아주고, 아, 지난번에는 이걸 드셨죠? 이번에 뭐 그래서 그 메뉴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 좀 더 드릴게요 하고 준다던가, 나를 기억해 준다던가. 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영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저희처럼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하는 곳의 프로그램, 노하우 이런 것들은 보여지는데 보이지 않는 가치는 무엇일까? 먼저 수료한 선배들이 와서 응원을 해준다. 또 뭐 성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다. 찾아가서 연락을 해본다. 찾아가 본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가치에 해당이 됩니다. USP에는 이런 보이는 가치와 보이지 않는 가치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고객의 이득. 한마디로 고객이 그래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 자, 아까 두 번째로 서울에서 둘째로 잘하는 집, 단팥죽이 맛있다. 이런 문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해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모든 매체에 동일한 USP를 전파할 때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고객들은 가치로 인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USP는 자사에서는 가능하고 타사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것들. 그것이 고객에게 이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공통 요소가 같이 일치되었을 때 비로소 USP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USP에 대한 그 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코어라는 것들을 처음 이제 또 얘기를 해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명확한 핵심 가치. 그러나 코어, 이 코어는 각자 정의를 내려볼 수도 있습니다. 코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당신 회사에 보이는 가치는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가치는 무엇인지, 이것도 문장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이는 문장으로 명확하게 표현해 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워크, 페이스북, 블로그에 하단에 댓글로 좀 적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드디어 SRM 고객 점유율 1위를 만들기 위한 SRM 10강 마지막 강인데요. 안정적인 매출과 직결되는 마케팅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가 이 강의에서 가장 마지막에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이 마케팅 시스템을 알게 되면 안정적으로 매출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9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